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사람 한 명 찾아주고 써도 사업 전 시간당 12,000원씩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라 쉽고 편한 일은 돈 주고 안 쓰려고 하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왜 12,000원이냐면 주유수당 포함해가지고 주유수당. 그러니까 이제 체열시급 플러스 주유수당 포함하면 지금 한 12,000원꼴 나와요. 내년에 12,000원이 좀 넘고. 저건 시급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시급이 높습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하고 있잖아요. 최저 시급이 다른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시급이 전국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시급이 똑같습니다. 뭐 서울을 가더라도 지방을 가더라도 똑같이 9,860원이에요. 네. 그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 일본 현재 전국 평균 이제 최저 시급이 9,460원. 우리나라보다 지금 현재 한 400원 정도 낮습니다. 400원. 근데 일본은 현마다 좀 다릅니다. 현마다. 일본은 지역마다 시급 편차가 좀 있어요. 자, 일본 보면 가장 시급이 높은 것이 도쿄입니다. 도쿄가 1113엔. 우리나라 돈이면 한 만원? 네, 만원이에요. 가장 높은 데가 만원. 그리고 가장 낮은 데가 오키나와. 오키나와가 986엔이에요. 900엔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100원입니다. 일본은 가장 높은 것과 이제 가장 낮은 곳 차이가 2,000원 차이가 있어요. 2,000원. 네. 일본은 지역마다 시급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후쿠오카요. 후쿠오카는 941엔. 우리나라 돈이면 한 8,400원 정도 되겠네요. 8,400원. 이것도 낮은 거죠.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전국 공통이죠. 어느 지역을 가든 9,860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시급이 좀 높습니다. 이제 낮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급이 원래부터 높진 않았죠. 예.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갑자기. 불과 2016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최저시급은 6,030원이었어요. 6,030원. 불과 8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8년 동안 거진 4,000원 오른 겁니다. 4,000원. 예. 상승률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2010년에 6,030원, 2017년에 6,470원.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이 다음 해가 문제였죠. 이 다음 해가. 예. 대격변이 일어난 2018년. 이때 7,530원. 무려 1,060원 올라갔고, 그리고 한 번 더 격변이 일어나죠. 2019년 8,350원. 그러니까 2년 상간에 이제 1,880원이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알바 자리가 좀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근데 이때까지는 뭐 자영업자들이 정말 뭐 장사가 안 되거나 뭐 힘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 자영업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로나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뭐 배달 장사 일하시는 분들은 좀 나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바이러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4년 지났잖아요. 2020년에 발발했으니까.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회복이 되긴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죠. 굉장히 악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올라간 시금은 또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8년 상간에 정말. 그래서 8년 동안 어떤 변화가 났냐면, 일단 쉬운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쉬운 일자리. 쉽고 편한 일자리가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보통 쉽고 편한 일자리는 서비스업에 좀 많이 몰빵되어 있는데, 그런 일자리가 요즘엔 정말 구경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정말로. 뭐 카페 알바, 편의점 알바, 아니면 뭐 계산, 이런 알바가 사실 뭐 힘든 것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할 만한 알바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 요즘에 정말 구하기 힘듭니다. 정말로.
근데 앞으로 더 구하기 힘들 겁니다. 이제 이런 자리는 키오스크나 아니면 이제 서빙 로봇 뭐 이런 건 대체하겠죠. 여기 김밥집 가보면 사람이 직접 김밥을 마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거 가보면 이제 기계가 김밥 말아줍니다. 김밥 말아주고 그리고 기계가 김밥 썰어줍니다. 요즘에 이제 요식업 식당 가보면 찌개 끓여주는 기계도 있고 야채 볶아주는 기계도 있습니다. 야채 써는 기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개발되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하시면 그런 기계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식당에서 이제 야채 써는 사람, 볶는 사람 이런 사람 필요가 없어. 그리고 뭐 요즘에 많은 고용주들이 1인 가게도 많이 운영을 합니다. 1인 가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안 쓰는 거잖아, 본인 말고는. 본인 혼자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 시급이 이제 10,000원 되는데 13,000원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많은 자영업자들은 알바에서 늘리겠다는 말보다는 그냥 혼자서 하겠다. 올해까지 알바 쓰고 안 쓰겠다. 아니면 알바생 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다? 올해도 알바 구하기 힘들었지만 내년부터는 정말 알바 구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 알바 구하는 분들 진짜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되는 게 내년엔 진짜 경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 지금 알바하고 있는 분들도 내년에 내가 일할 수 있다고 장담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 알바를 계속 하려고 해도 이 가게가 현상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장님들이 만약에 경영이 힘들어가지고 저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알바하고 싶어 하고 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제 폐업하는 가게가 많은데 내년에는 좀 더 많지 않을까요? 폐업하는 가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비스업에 이제 그런 알바자는 감소하겠죠. 점점 감소하겠죠. 그래서 내년엔 쿠팡도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쿠팡도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내년엔 더 많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희망퇴직 하신 분도 이쪽으로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취업 이제 못하신 분들, 그분들도 알바 안 구해지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겠어. 여자분들 굉장히 많이 와요, 요즘에. 이게 사실 좋은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어디 회사 들어가서 일할 사람들이 그 젊은 청춘들이 쿠팡으로 몰린다는 게 좀 안 좋습니다, 이게 모양새가. 물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맞잖아요. 사실 쿠팡은 나이 먹고 들어와도 됩니다. 한참 먹고 들어와도 돼. 왜냐하면 나이와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는 곳이 그런 곳 아닙니까? 쿠팡 같은 곳이잖아. 시차 멀쩡하고 꾸준하게 일할 수만 있으면 사실 나이 좀 먹어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데 젊은 사람들,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들 온다는 게 사실 좀 안 좋죠, 이게. 왜냐하면 쿠팡 일한 경력을 회사에서 뭐 써먹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튼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있잖아요. 편하고 내가 원하는 일자리만 찾겠다고 하시면 진짜 아무것도 못 찾아요. 지금부터 뭔가 가리지 않고 일하는 연습을 해야 돼. 알바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알바만 하겠다. 그러면 진짜 못 구해요. 그러니까 알바 자리 나오면 일단 해보자는 마인드를 가져요. 일단 힘들든 안 힘들든 간에 가가지고 하겠다는 마음 가져요. 하겠다는 마음.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 유통업 운영 중이신데 최저임금 올라간다는 소리에 사업 적을까 심각하게 고민하십니다. 고기를 유통하는 집이라 이것도 기술이라고 직원들 중 50%가 300에서 400만 월급을 줍니다. 근데 이번 최저임금이 올라서 직원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벌써부터 피켓 세우고 있네요. 유통 마진은 얼마 되지도 않고 사오는 물량은 관세가 올라서 죄다 올랐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사장인 저희 부모님이 가져가는 돈은 팀장보다도 더 적게 들고 오는 판입니다. 근데 직원들이요, 알바노입니다. 자기들은 더 받아야겠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냥 소규모 유통회사, 자영업들은 아마 타격 어마어마하게 오를 겁니다. 그 덕택에 알바 자리나 단순 일자리는 더욱더 없어지겠죠. 요즘에 가장 힘든 분야 중에 하나가 유통이에요, 유통. 예. 우리가 뉴스 보면 희망퇴직하는 회사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눈에 띄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커머스 회사입니다. 이커머스 회사. 예. 대형 쇼핑몰, 대형 인터넷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G마켓, 11번가,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이런 회사들이 이커머스를 합니다. 근데 이런 회사에서 요즘에
경영이 힘드니까 죄다 적자거든, 죄다 적자. 그래서 이제 직원들 내보내고 있다, 큰 폭으로. 이마트도 힘들어가지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직원들이 희망퇴직 받고 있다, 이 말 하잖아요. 이런 회사의 특징이 뭐예요? 예, 유통이에요, 유통. 물건을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남기는 회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가장 힘든 게, 앞으로도 가장 힘들어질 분야가 제가 봤을 때 유통이에요, 유통.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물건을 사야 납품을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주문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사면, 지금처럼 이제 구매 더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제 물량 같은 거 이제 주문 안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유통하시는 분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통은 그나마 나았던 게, 경기가 막 이렇게 웬만큼 힘들어지지 않는 이상 고정 물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정 거래처도 있고. 그럼 꾸준하게 나오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아마 물량이 줄고 있을 겁니다. 점점. 물량은 주는데 인건비 올라가고 각종 세금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마진 남길 수가 없죠. 여기 회사는 직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은 월급을 받진 않네요. 아, 직원들 월급 올려달라고요? 그러면 뭐 다른 데 가러 가십시오. 다른 데. 다른 데 가서 일 구하러 가십시오. 근데 이분들 다른 데 보내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남아있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질 분야가 유통이에요. 유통. 사람들이 예전처럼 이제 온라인 주문이나 물건 주문 같은 거 많이 안 할 거예요. 이제 뭐 예전처럼 이제 한 보따리 사고 이런 건 잘 없어. 딱 필요한 것만 산다거나. 그건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이제 물량 같은 것도 줄겠죠. 물량 주면 당연히 매출 떨어지겠지. 매출 떨어지면 뭐 회사에 나가는 기본적인 어떤 유지비 같은 것들, 직원 임금 이런 거 다 떼고 나면 더 남는 게 없겠죠, 이게. 그래서 뭐 월급 오르려 하잖아요. 그럼 나가러 가십시오, 그냥. 그만큼 오르주니까. 딴 거 알아보시오. 하러 가십시오. 딴 거 알아보고. 근데 직원도 날 겁니다. 지금 나가면 없는 소란이 나는 거. 아무튼 여러분, 이제 날이 춥습니다. 벌써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아요. 예. 이 재정적인 월동 준비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좀 힘든 게 있어도 일 쉽게 그만둬야겠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됩니다. 알바 같은 쉽게 그만두면 안 돼. 그럼 정말 손가락 빠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